오늘은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머니프리웨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써놨던 거는 9월 25일 날 작성을 해놨는데 오늘 정도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된 내용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의 그냥 기업 개요죠. 2000년 6월 7일 비오스텍이라는 사명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2002년에 덴티움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고객 서비스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 치과용 의료기기 및 생체 재료를 토탈 솔루션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는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 전문 기업이고요. 국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직판 영업을 전개하고 있고 점유율은 약 20%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죠. 2위. 1위는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해외는 판매법인 18개, 제조법인 3개, 기공손법인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77,600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한 5, 6% 상승을 하고 있는 81,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동 주식 수는 58%입니다. 58%.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자사주가 22.09% 갖고 있고요. 정성민 외 6인이 18.95%, 국민연금이 9.86%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주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500만 주가 안 되는 거죠. 자, 사업 구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임플란트, 디지털 장비, 상품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제품 임플란트 치과용 임플란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게 매출의 87.9%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치과용 장비가 2.4%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 치과용 합성골, 크라운, 그 다음에 치과 시술용 기자재, 기타 서비스 이렇게 9.7%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을 확인을 해보려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이 23%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에서는 52%가 중국 매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아가 12%, 유럽이 11%가 되면서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 이슈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죠. 전 세계 한 70여 개 국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매출도 사상 최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는 아니네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 보게 되면 처음으로 매출액이 5천억이 넘고요. 영업이익도 1,5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역시 1,200억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2분기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디지털 장비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발생으로 영업이익 측면에서 컨센서스를 20% 이상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중국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타 아시아가 45%또 늘어납니다. 반면에 러시아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내용도 좀 이따가 한번 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됐든 3,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 따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는데 자산이 거의 뭐 1조 가까이 되죠. 뭐 1조 되기에는 한참 좀 멀기는 했지만 8,756억입니다. 부채는 3,147이고요. 자본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좀 줄어들고요. 유보율이 7,700%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상태로는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안타까웠던 게 영업이익과 순이익률이 좀 떨어지는데 뭐 이런 부분은 다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안타깝긴 한데 뭐 이게 다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뭐 중국에서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채 소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상반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보통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이게 본업을 했다라는 거죠. 본업인데 이 본업이 지금 적자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투자는 원래 마이너스가 좀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것도 역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플러스가 됐죠. 원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됐든 결국은 이거거든요. 현금성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 한 3억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경우는 장단기 차입금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환율 효과로 인해서 뭐 2분기에는 이슈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작년과 대비해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밸류에이션이겠죠. PER이 8.54배, PBR이 1.19배, PSR이 1.93배, PCR이 7.03배였는데 이 기준으로 본 거예요. 이 기준보다 최저평균 BR, PER, PCR, PSR 최저평균입니다. 그것보다 낮으면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거 대비해서 실적이 어디 정도까지 올라갔는지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지금 81,700원대에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라는 건 확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그래도 한번 시켜 드릴까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살짝 빼올게요. 지금 퍼가 9.05죠. 근데 최주 평균 PER이 15배니까 낮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SR이 1.81배인데 평균보다는 살짝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보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서 새롭게 아마 구조를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변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동된 거 한번 확인을 좀 시켜 드릴게요. 변동된 거. 제가 그 연간 실적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연간 실적을 보여드렸는데 1,000억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요. 당연히 2025년에도 매출액이 5천억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좀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 또한 32억 정도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요거까지 보고 분기까지 가볼게요. 분기. 3분기 실적도 줄어들게 되면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뭐 물론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매출액이 조금 축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매출액이죠. 매출액 4분기 보게 되면 10억 정도 줄어드네요. 10억.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13억 정도 3분기에 줄어들고 4분기에는 1억 정도 영업이익이 축소됩니다. 요거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요 두 개를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260억인데 한 6억 정도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369억인데 376억으로 뭔가 조금 이연됐다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연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좀 이따가 내용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좀 말씀을 해드린 거고, 아마 수치가 좀 변했기 때문에 목표가나 이런 부분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9월 10일까지 리포트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목표가는 계속 10만 원대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게 이제 뭐 비싼 의약품을 싸게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중국 내 환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VBP가 시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싼 것도 일반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선보다는 2, 3, 3선 도시 혹은 신흥국 중심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내수 부진이 벗어나야지 릴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얼마 전에 중국 기준율 인하했죠. 그렇게 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중국 쪽에도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볼게요. 키움증권에서 3분기 러시아 선적이 이벤트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매출액을 여전히 1000억을 넘게 보고 있고요. 키움에서는 영업이익은 300억, 위에 제가 앞서 본 것보다 훨씬 좋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매출액도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게 1092억이었는데 1044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52억을 보여드렸는데 310억, 그 다음에 4분기에는 1424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1371억이었거든요. 이해 안 되실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뭐 이거는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매출액이 1044억인데 컨센서스는 1092억이죠. 그렇죠? 영업이익은 310억인데 여기서는 352억이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1371억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1424억이었고, 영업이익은 496억인데 영업이익이 502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건 3분기 실적이 4분기로 조금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심리 악화로 현지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발주량을 크게 줄였고, 따라서 중국 수출 약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이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하게 되면 아마 4분기에는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러시아 선적도 2024년 4분기로 일부 재지연되면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죠. 새롭게 말씀을 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가에서는 어떻게 됐든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선적이 4분기로 지연이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인도 등 기타 지역에서 성장세가 들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새로운 리포트가 하나 나왔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차트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트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자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고요. 역사적으로는 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그만큼 성장을 하는데 2023년에 실적 좋아졌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 거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차트상으로는 맥스 15만 원대까지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적으로 15만 원. 그다음에 일봉으로 한번 보시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가 쭉 하락하고 여기서 살짝 반등 나오고 주가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주가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주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졌던 시기는 뭐냐면 현재 보이고 있는 이 78,500원에서 79,000원이 지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지로 나왔고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시장이 지지가 나왔던 이전의 지지를 돌파를 한 후 거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분할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8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 전환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9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봉의 흐름까지 추세가 상승 전환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전에 지지가 계속 나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10만 8천 원에서 10만 9천 원 사이에 지지가 나왔던 이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10만 8천 원 예상대로 뭐 러시아 선적이 이번 달로 딜레이가 돼갖고 4분기에 선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외 매출이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벤트가 작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10만 8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여기였어요. 여기 이전에 9만 5천 원에서 9만 6천 원 사이에는 2023년에 저점이 형성되었던 이 가격이 지지가 저항이 되었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면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드렸던 10만 7천 원에서 10만 8천 원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까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매수는 8만 5천 원에 하나 9만 원 돌파하게 되면 2분할 매수 그리고 단기적으로 9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9만 5천 원에서 9만 7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0만 7천 원에서 10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7만 8,500원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기하죠. 추세 전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9만 원이다. 다만 8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리를 싹 해드렸어요. 덴티움 오늘 뭐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심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 3분기 실적이 좀 좋지는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4분기로 이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4분기고요.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됐든 전 분기보다는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9만 원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덴티움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